버리세요? 삐약.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창규 김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19번 문제 했었죠. 그 감정 알아내는 문제. 그건 상당히 쉬웠어요. 인정. 자, 그럼 오늘 한 2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종종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은 여러분들도 너도 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문제 20번 문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우리 여태 해왔던 방식으로 맨 첫 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다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줄과 맨 마지막 줄을 유의해서, 근데 또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 그런 식으로 찾아서 하면은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로 가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도 영어로 나와 있고 당연히 지문도 영어로 나와 있겠지만 우리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While 뭐뭐 하는 동안, some sand 약간의 모래가 is formed 형성되는 동안, in oceans 바다에서 형성되는 동안, from things 어떤 것들로부터, like shells and rocks 조개와 돌 같은 것들로부터 그 바다가 형성됩니다. Some sand 약간의 모래들이 shells 조개 껍질과 돌들로 이렇게 바다가 이제 형성될 때, most sand 대부분의 모래는 is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집니다. tiny bits of rock 아주 작은 돌의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그 tiny bits of rock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came 옵니다. all the way 모든 방향에서, from the mountain 그 산으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옵니다. 그 말은 즉슨 모든 모래들은 산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정리해서 말해보면은, 몇몇 이제 모래들은 조개 껍질과 돌 같은 바다에 이제 생성되는데, 그것은 어디로서부터 오냐? 바로 산에서부터 온다는 점, 그게 첫 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느낌표가 나왔어요. 느낌표가 나왔다는 이유는 뭔 말이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중요한데 느낌표 안 쓰잖아요? 중요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요. 1번 things to cause the travel of water 어떤 것들, to cause 유발하는, 물의 여행을 유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흐르게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말한 거고, 두 번째 factors to determine the size of sand 요소, determine 결정하다, the size of sand 그 모래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소 아니죠. 세 번째 how much sand on the beach is formed 어떻게 대부분의 모래들이 on the beach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들이 어떻게 formed 형성되는가, 이게 답이 되겠죠. 산에서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모래들은 산에서부터 다 작은 돌 조각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제일 유력합니다. 4번 혹시 보니까 4번도 보자고요. Many uses of sand in various industries 많은 uses 사용량 of sand 모래에 대한 사용량 in various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많은 모래의 사용량,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Why sand is disappearing from the beach 왜 모래가 사라질까? 그 비치의 해변에서부터 왜 모래가 사라질까? 답이 나왔죠.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들. 답은 3번이겠죠. 왜 어떻게 대부분의 모래들이 해변에 생성되는가,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가불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그만 문장처럼 맨 첫 줄 읽고 맨 마지막 줄 읽으면 바로 그냥 답이 나와버릴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너는 컨디션을 살 수 있어. for happiness, 행복이라는 컨디션을 살 수 있어. But 그러나 you can't buy happiness. 그러나 너는 행복을 살 수 없어. 그 말 뭔 말이냐면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지만, 그 말은 행복의 조건을 살 수 있어요. 그치만 행복 자체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뭔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바로 맨 마지막 문장을 가면 됩니다. You have to cultivate happiness. 너는 cultivate 경작해야 된다. happiness 행복을 경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you cannot buy it at a store. 너는 cannot buy 살 수 없어 it happiness 이거 행복을 살 수 없어. 어디서? 가게에서 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는 행복을 경작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스스로 행복을 재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행복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 이거랑 유사한 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자기개발에 도움되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 여기 지문에서는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을 필두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 전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야 된다. 전혀 다르고요. 세 번째, 행복은 노력을 통해 길러가야 한다.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구만요. 다음에 4번, 성공하려면 목표부터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행복이 주되었기 때문에 4번보다는 3번이 답이 더 가깝겠죠. 그 다음에 5번,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 이거는 버리세요. 답은 3번이 되겠죠. 행복은 노력을 통해 길러가야 한다. 참 쉽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을 파헤쳐봅시다. 첫 번째 문장, 23% of people admit, 23%의 people, 사람들이 admit, 인정했습니다. to having shared, 공유해왔던 걸 인정했습니다. a fake news story, 가짜 뉴스 이야기를 공유해왔던 걸 인정했다. 어디에? on a popular social networking site,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이러한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했다. 23%의 사람들이 인정했다. either accidentally or on purpose, accidentally, 우연히라든지 아니면은 or on purpose, 고의적이라든지. according to 2016 Pew Research Center Survey, 뭐뭐에 따르면 2016 Pew Research Center Survey, 이런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23%의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공유한 적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문장도 한번 파헤쳐봅시다. We can consult websites such as factcheck.org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s true or false, fact or opinion.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consult,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factcheck.org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to gain, 얻기 위해, a better understanding, 더 좋은 이해를 얻기 위해, of what's true or false,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혹은 fact,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답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사 작성 시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있긴 하죠. 다음 네 번째는 봅시다. 시민들의 뉴스 제보 참여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했던 문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5번, 언론사는 뉴스 보도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두 문장으로 추론하기에는 첫 번째 문장,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가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서 23%의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올린 적이 있다 라고 말하였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어디 채널을 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1번,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 이 지문을 썼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게 나온 거지만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면은 이제 필자가 어떤 얘기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지문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0번 문제 이렇게 여태 해왔던 방법처럼 맨 첫 번째 문장, 맨 마지막 문장 읽음으로써 답을 한번 찾아내봤는데 쉽죠? 쉽진 않은데 그래도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음으로써 시간 아껴서 다른 어려운 문제에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21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